네, 안녕하세요. 끝판대장입니다. 오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제가 아침에 영상을 찍었을 때는 그때 기준보다는 좀 많이 올랐지만 그 다음에 좀 더 올랐다가 좀 다시 윗꼬리를 발생시키면서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되게 강조드렸던 자리는 이 수렴의 자리도 있지만 추가적으로 EMA 21일선 여기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했잖아요. 이게 주봉 기준이기 때문에 이 자리는 이제 MA25로 하면은 여기에 딱 걸려요. MA25를 하면은 오히려 여기를 보시면은, 잠깐만요, 여기 보시면 이제 25일선 이렇게 딱 해버리면은 여기 이제 다인 그리고 넘어가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EMA 25든 21이든 25든 뭐가 됐든 간에 일단 여기를 다 지켜주면서 올라가 주는 게 제일 베스트입니다. 왜냐면 지금 주봉상에서 우리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선이 두 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이걸 빼고 나머지 선을 다 봤을 때는요, 보면 여기에서 25일선을 지키고 올라간 적도 있고, 보면은 여기는 25일선을 지키면서 올라간 거고요. 여기 저항을 맞았던 자리고, 여기서도 21일선을 지지하면서 갔던 자리, 그 다음에 25일선과 21일선이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요번 주에 마감을 위해서 잘 해주면 여기를 지지를 받고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 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것만 잘 지켰다면 저는 괜찮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요 밑에 빠져 있었던 시기도 있었는데, 빠지더라도 여기서 이런 식으로 횡보만 나온다면 그러면 좀 더 저는 좋은 그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좀 약간 아쉬운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너무 이게 조정이 오다가, 그렇죠? 알트장이 오면 박스권을 가면서 횡보를 할 때 알트장이 회복을 하면서 알트가 오면은 그 과정에서 만약에 얘가 더 올라가는 시점에 계속 알트장이 왔을 때는 생각보다 장이 빨리 끝날 수가 있다라는 생각도 여러분들 해주셔야 되고, 추가적으로 또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횡보가 어쨌든 길어지는 과정에서 또 피곤해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고 저도 또 피곤해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좀 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제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상황이 아무래도 주단이다 보니까 이 캔들 하나가 주봉이잖아요. 이게 지금 조정이 주봉과 그리고 월봉 단위에서 조정이 나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기간의 압박이 더 심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주변에 있는 투자 자산들은 가만히 안 있잖아요. 부동산도 좋고 그 다음에 미국 주식도 좋고 이러니까 더 조급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것 같은데,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때 2023년 4월부터 10월까지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이때도 이제 비틀은 떨어지는데 나스닥은 오르는 형태가 벌어져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게 지금은 주식하고 디커플링이 나지만 나중에는 주식보다 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을 떠나시면 안 됩니다라는 말을 계속 드렸는데, 이게 지나고 나서 보면은 이때가 저점이었고 이때부터 알트가 미친 듯이 갔었잖아요. 다른 몇몇의 알트들이, 비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번에도 저는 마찬가지일 거라고 보고, 코인에서 이 주 단위 그리고 월 단위의 횡보는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닙니다. 왜냐면 이 캔들 하나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하루에 우리가 24시간 동안 코인은 쉬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장이 개장하고 폐장하는 시간도 없고 그냥 연중 무휴로 계속 가기 때문에 주식의 플러스 4 플러스 알파 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기간이 지금 언제부터 시작이 됐냐 했을 때, 우리가 지금 이 지점이 3월부터 지금 6월이 끝나가는 시점이 거의 7월 초중반까지 될 거기 때문에 약 한 4개월 정도단 말이에요. 4개월에 곱하기 4 플러스 알파라고 하면 그럼 이건 최소한 16개월 이상이 되는 주시장에서의 횡보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이게 엄청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스닥이나 이런 애들 좀 보면은 여기서 고점부터 여기 저점까지 가는데 거의 이제 한 1년이 좀 넘는 시간이 걸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개월수를 따져도 이게 한 16개월 정도가 될 건데, 여기까지 합치면 이 정도의 시간을 횡보를 했다라는 거기 때문에 엄청나게 조정을 했다, 기간 조정적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 우리가 주봉에서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단일 RSI 채널이 모든 매크로 비트코인 상단 및 하단을 호출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항상 이게 이런 과정들이 있음으로 해서 올라갔다. 근데 지금 이 파란색 선이 신고점 부근에서 이런 형태로 나오는 것이 지금 2017년과 굉장히 닮아있기 때문에 2017년 장을 우리가 떠올리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다만 알트장이 계속 지금부터 만약에 시작이 된다면 그러면 2011년과 같은 장이 펼쳐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우리가 계속해서 팔로우를 해서
지켜볼 필요는 있고, 제가 이것도 계속해서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고 전반적인 시황을 궁금하다, 그리고 도움을 받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 버튼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림 설정도 필수겠죠? 그렇게 보면 되겠고, 요즘 그래도 조회수가 옛날보다는 좀 늘었는데, 이게 하락 때도 계속 영상을 올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조회수가 좀 늘고 있어서 좀 기분이 좋은데, 그래서 영상을 좀 더 많이 올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도 많이 성원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도 이제 보면은 여기서 좀 더 빠질 수 있다라는 관점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나리오 1 그리고 시나리오 2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올라가는 시나리오, 그다음에 좀 더 빠져서 가는 시나리오,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게 C 형태, 그러니까 시나리오 2의 형태로 가면 진짜 지옥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빨간색 표시를 한 걸 보면 고점이 달라요. 많이 빠지면은 그만큼 탑이 높아진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의 이 고통이 나중에 되면 엄청난 이 환호로 올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개인적으로는 2017년과 같은 장이 왔으면 좋겠다. 뭐보다 2021년과 같은 장보다는. 왜냐면 이때는 중간중간마다 제 영상에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조정 주고, 오르면 조정 주고, 오르면 조정 주고, 오르면 조정 주고, 이런 식으로 가니까 탑이 엄청나게 높아졌는데, 2021년에는 처음에 올랐다가 코로나 빈 줬다가 올랐다가 횡보 좀 했다가 올랐다가 조금 조정 줬다가 올랐다가 이렇게 가니까 얼마 못 가고 빠진 거예요. 부처빔 나오고 더블탑 만들고 빠지고 이렇게 됐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지금 이러한 조정을 주는 건 매우 좋은 현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시장을,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좀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뭐 이걸 봐도 하락장이다, 뭐 시즌 종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오늘의 저점이 내일의 고점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이 시장을 떠나시는 게 맞다는 거죠. 손실이 있든 말든. 아시겠죠? 제가 이 부분을 되게 미그놀리님 보면서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거랑 되게 비슷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번 글이 보면은 이제 시즌 아웃 얘기 당연하게 나오는 걸 보면은 시장은 확실하게 정리되고 청소되고 있다. 이번 하락의 가장 큰 특징은, 보통 악재로 인한 하락은 알트코인이 더 크게 반응하는데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떨어지고 있다. 마운트 곡스라는 악재 자체가 비트코인 자체에만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주는 이례적인 상황이다. 이제는 채굴자들이 이 상황을 그냥 볼 수가 없다. 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 그러니까 이게 카피출레이션이 2번 나왔거든요, 연속으로. 그러니까 채굴자들이 진짜 지금 미치도록 힘든 시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결국은 이걸 두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가격이 올리거나, 아니면 얘네들이 빨리 항복을 계속해서 완전히 다 망하게 되면, 채굴을 하는 애들 중에서 큰 채굴자 애들은 이런 고통을 좀 감수하면서 점유율을 확보하면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이런 치킨 게임에서 얘네들은 승리하고 군소 채굴자들이 다 망하는 그런 형태가 되면은 그 시점부터 가격의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 제가 지켜보고 있는 포인트는 여기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느냐, 이게 V자 라는 거고, 답답한 행보가 진행되는 상황을 만드냐의 관점이다. 요게 이제 제가 아까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여기서 이제 못 지키더라도 이러한 형태처럼 이게 좀 더 빠진 상태에서 횡보를 또 할 거다. 그렇게 되면 알트의 저점이 한 번 더 생길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과정에서 여러분들 이 자리들은 추후에 굉장히 좋은 저점들로 작용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좀 더 빠진다고 해도 당장은 힘들 수 있지만 나중에는 이것 때문에 고점이 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마냥 슬프게만 그리고 부정적으로만 볼 이유도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보면 되고, VRV를 쭉 이어봤을 때도 아직까지 많이 남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 부분이 이렇게 있는데, 선형으로 봤을 때 여기 저항을 계속 맞으면서 조정이 오긴 하지만, 근데 그 과정에서 이게 결국은 항상 고점은 어디서 나왔냐면 이 초록색 선 위에서 다 나왔다는 거예요, 사이클 고점들이. 근데 지금 여기서 얘가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면 이게 이렇게만 가도 20만인데, 그쵸? 진짜 이게 20만 달러 부분이 그렇게까지 멀게 느껴지지 않는 그런 부분이 좀 되기 때문에, 이걸 보면은 되게 신기하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되게 재밌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정말 이거 20만 달러가 갈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도, 정말 그렇게 될까? 라는 생각도 들고, 어쨌든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리고 특정 거래 주소가 어제부터 2.35억 달러치의 비트코인을 추가 매수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점점 비트코인 밸런스가 높아지고 있고, 그 다음에 최근 비트코인 하락은 채굴자의 연쇄적인 매도와 로스퀴즈가 원인인데,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캔들이 빠지면서, 그러니까 애초에 채굴자들이 항복을 하면서 채굴 산업을 중단하고 비트코인을 다 던지는 시장의 매도 압박이 나온 거. 그럼 플러스 그다음에 이제 롱스퀴즈가 뭐냐면은, 떨어지니까 야 이거 다시 오지 않을 저점 같은데 롱 손절 청산
빠져요. 그다음에 다시 보지 않을 저점 같은데 이게 계속 반복되면서 58,000까지 좀 떨어진 게 아닌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저도 어느 정도는 공감을 하는 부분이고 이게 선물이라는 게 좀 생기고 나서부터 이런 꼬리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옛날에는 이 정도까지 꼬리가 생긴 건 아니었는데 되게 힙소라는 부분도 되게 많아졌고 움직임이 되게 복잡해지긴 했지만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지나고 나서 이 주봉이나 이런 것들이 주에 마감을 했을 때 이 몸통이 어디에 있느냐 이것처럼 여기도 이렇게 깨지긴 하지만 결국 몸통을 봤을 때는 이런 걸 지켜준 것처럼 21일선과 EMA 21일선 주봉 기준입니다. 그 다음에 MA 25일선 이거를 이제 지켜줄 수 있느냐 없느냐 주봉이 끝났을 때 그걸 관건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라틴 아메리카가 비트코인보다 스테이블 코인을 선호한다라고 하는데 이제 이거는 뭐냐면 이제 결국은 이제 달러에 대한 부분 그렇죠?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돼 있고 그리고 많이 거래되는 암호화폐 스테이블 코인 이걸로 이제 달러의 확보도 있고 그다음 플러스로 이제 디파이 부분도 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의 부분들이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비트코인보다는 스테이블 코인을 선호한다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건데 뭐가 됐든 간에 어쨌든 다 좋은 거예요. 결국은 스테이블 코인을 한다는 것도 이게 사실 나중에 디지털 화폐로 바뀔 때 굉장히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이 디지털 화폐로 바뀌는 방향이 CBDC를 가느냐 아니면 스테이블의 형태로 가느냐 요거는 이제 좀 달라요. 근데 어쨌든 추구하는 목적은 전부 디지털 화폐 쪽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어쨌든 지금 우리가 사는 세계가 바뀌고 있다라는 걸 인지를 해야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IT도 여러분들 이거 어렵다고 그래놓고 지금 유튜브 다 보고 있잖아요. 스마트폰으로. 저희 부모님도 유튜브 볼 정도면 대부분은 유튜브 다 본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스마트폰이라는 것도 나는 컴퓨터도 쓸 줄 몰라 하던 분들도 핸드폰을 쓴다는 거. 점점 이게 기술이라는 거는 발전을 하면서 대중화가 되기 위해서 필연적인 것은 소형화가 돼야 됩니다. 점점 간편해지고 소형화가 되면 사람들이 그걸 쓸 수밖에 없다. 그리고 대중화가 되기 편하다. 대신 이 부분에 대한 반대급부는 또 뭐냐? 결국 소형화가 된다는 건 전문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컴퓨터를 앉아가지고 뭘 하는 게 아니고 어디서든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지만 사실 이게 더 사람의 귀찮음을 유발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 숏폼이나 이런 것들로 컨텐츠로 바뀌고 있고 롱폼이 점점 힘들어지고 책 읽는 걸 어려워하고 그러다 보니 이북이라는 게 나와서 간편해지긴 했지만 사람들이 더 책을 안 읽게 되는 종이로 된 글을 못 읽는 장문을 읽지 못하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점점 간편해지는 형태로 될 것이다. 그래서 화폐라는 거는 화폐가 이제 생긴 역사의 흐름을 봐도 종이 화폐가 생길 때도 사실 간편했기 때문에 이게 생겼듯이 이제 종이 화폐도 한계가 명확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화폐로 바뀔 거다라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여기 하나에 너무 많은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미래에 저는 반드시 올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많이 알아뒀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가상자산 시장 규율 체제를 갖출 거다라고 하는데 이게 점점 제도권으로 가기 때문에 요즘 업비트가 사실 제가 놀랬던 게 그 블라스트를 내일 상장을 하잖아요. 근데 얘가 원래 그 에어드랍이 되고 출시가 되면 이게 보통 해외 거래소를 먼저 상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국내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업비트로 바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썸이나 코인원 이런 데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업비트를 가던가 이렇게 되는데 이 사이클이 아니에요. 이번에는 블라스트가 업비트에서도 바로 출시된 시점에 직상장을 해버리거든요. 이런 코인들이 많이 없어요. 업비트에서 항상 해외에 있다가 넘어오는 애들이 되게 많은데 이게 제가 왜 그럴까라는 이유를 좀 생각을 해보면 이런 부분 때문인 것 같아요. 앞으로 뭔가 상장이 많이 어려울 거다. 국내에서. 그 부분을 저는 생각이 돼서 이게 생기기 전에 빨리빨리 상장을 많이 해야겠다라고 업비트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빗썸도 상장을 많이 한 부분 때문에 이용자 파일을 업비트에서 많이 가져왔기 때문에 이걸 다시 되찾아오려는 그런 움직임도 있을 거고 제가 이걸 이제 관련된 영상을 만들 때 이걸 언급을 했었는데 점점 업비트도 이제 상장을 많이 하는 쪽으로 갈 거다. 이제 이게 2017년에 빗썸을 보는 것 같다. 업비트가 그때 빗썸이 근본이라고 상장 안 하고 있다가 2017년 때 업비트가 유용한 접근성과 인터페이스 굉장히 손쉽게 만들어 놓고 비트렉스라는 거래소에서 알트코인들을 가져온 것이 한국의 그 알트코인 붐을 만들었다. 그리고 업비트가 빗썸에게서 점유율을 가져오는 그런 계기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제 이게 지금 2017년에 빗썸과 같은 형태가 업비트가 되고 이 빗썸이 2017년 당시에 업비트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업비트도
옛날 생각을 해서 다시 어게인 2017을 하려고 할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 그리고 앞으로 상장이 더 어려워질 거다라는 거를 좀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상장이 어려워지면 나중에 상승장이 왔을 때 거래할 수 있는 코인들이 해외는 굉장히 많아서 해외 거래소를 가세요 해도 지금도 안 가는데 신규 유저가 어떻게 해외 거래소를 가겠으며, 이 사람들이 결국 국내에서 이용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국내에서 이용을 할 때 이게 되면은 상장이 어려워진다는 건 반대로 상패가 좀 일어날 수 있다. 그럼 여기서 옥석 가리기가 되면 남은 코인들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개수가 별로 없는데 자금이 몰리면 이 개별 코인들에 대해서 펌핑이 더 이전보다 많이 일어날 수 있죠. 그러면 프리미엄이 더 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김치 프리미엄이. 이런 구조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추후에 알트 펌핑이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업비트에 있는 알트 코인들이 만약에 생각보다 덜 오르는 코인들이 있는데 좀 근본 같은 코인들이 있다면 이제 그런 애들은 좀 눈여겨보시는 것도 좋을 거라고 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그럼 안녕.